자, 그러면 첫 번째 영화. 네. 네. 그을린 사랑. 그을린 사랑. 영어로 하면 인센디스. 영어가 아니에요. 아, 불어인가요? 네, 불어예요. 뭐 어떻게 읽을 방법도 없네요. 아마 인선디스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쨌든 2010년도 작이고요. 네. 장르는 드라마 장르입니다. 캐나다에서 만들었고요. 130분이에요. 2시간이 한 10분 정도 넘죠. 네. 예. 국내는 청소년 관람 불가고 해외도 R입니다. R이 뭐였죠? Restricted. 네. 감독은 드니 빌레브, 각본도 드니 빌레브. 제작은 이름들이 어렵네요. 어쨌든 간에 하지 마세요. 캐나다 사람들이 했고 네. 뭐 네. 촬영은 앙드레 터핀, 뭐 음악은 그레고리 헤젤, 편집은 모니크 나르톤느. 아, 죄다 이름이 어려워요. 다 약간 같은. 퀘벡 쪽에 사시는 퀘벡 분들인가 쪽이 봐요. 뭐 이런 느낌의 이름들이고 이 배우들도 모릅니다. 네. 맞아요. 아는 사람 처음 보는 없어요. 얼굴들이었어요. 그 읽기도 힘들어요. 음. 근데 여기 막심 고데트라고 이 시몬 마르완, 그러니까 쌍둥이 남자 오빠 역을 했던 사람은 제가 찾아보니까 폴리테크닉이라는 그 드니 빌레브의 바로 전작에도 출연했던 배우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고요. 네. 뭐 아무튼 이게 수상 내역이 수상이 화려합니다. 화려한가요 이게? 뭐 이 정도면 뭐 데살로니키 국제영화제에서 후보로 한번 ID10 뭔지 모르겠어. ID10 뭐 아무튼 후보에 올랐고요. 바르샤바 국제영화제는 수상을 했습니다. 바르샤바 그랑프리 수상을 했고 그리고 또 특별 언급상도 탔어요. 그 루브나 아자발이라는 그 엄마 역을 했던 그분이 탔고 그리고 밴쿠버 국제영화제에서도 장편상을 드니 빌레브가 탔습니다. 그리고 부산 국제영화제 이때 후보에 월드 시네마 후보에 올랐 드니 빌레브가 또 한국에 왔대요. 네, 왔다 갔어요. 네, 이때 뭐 그런 전력이 있고요. 네. 자, 이제 줄거리를 제가 되게 이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짧게 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그을린 사랑도 그렇고 앞으로 다룰 것도 다 줄거리가 너무 어려워. 맞아요. 소개하기가 너무 힘든데 어쨌든 간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전! 도전! 이게 이 나왈이라는 한 여성의 비극을 다룬 줄거리야. 일종의 로드무비의 형식도 담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죠. 나왈 여성의 그러니까 비극을 다루면서 그거를 찾아다니는 딸 그리고 또 오빠까지 나중에 합세를 해서 그렇게 같이 하는 로드무비도 큰 틀로 다루고 있고 이게 레바논 출신 캐나다의 이민자 나왈 마르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죽어요. 뭐 영화 초반에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딴 장면이 나오지만 그냥 소개를 해보자면은 그래서 나왈이 쌍둥이 아들 딸이 있는데 죽을 때 나 죽은 다음에 장례하지 말고 뭐 엎어서 매장하고 근데 그게 또 그 문화에는 엄청 이게 모욕적인 장례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슬람에서는 절대 이게 뭐 엎어서 죄인 매장. 이렇게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근데 엎어서 매장하고 뭐 그동안 이 쌍둥이는 몰랐던 아빠와 형이 있으니까 이 편지를 찾아서 준 다음에 장례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쌍둥이들이 받았으니까 엄마 유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그게 아빠와 형을 찾기 위한 여정이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아들이 나 그딴 거 모른다고 하고 떠나고 이제 딸만 시작해요. 네. 보통 아들놈들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아니 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없던 아버지랑 형이 생긴 것도 그런데 게다가 찾지 못하면 그렇게 장례를 하라고 하니까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엄마인데 어떻게 그러냐. 이해는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선 처음엔 딸 혼자서 어머니가 남긴 유언을 해결하러 떠나는데 그 떠나면서 펼쳐진 내용들이 어머니의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성이 겪어야 했던 비극. 그러니까 아빠와 형을 찾다 보니까 점점 이제 과거로 가게 되는 거죠. 가는데 이제 가는 지역들마다 거기에서 얽혀서 이제 엄마의 과거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비밀이 밝혀지는 건데 그래서 나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죽은 나왈이라는 여성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무슬림 난민 와합 요새 난민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슈가 되는데 이 난민인 와합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보통 사랑의 도피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종교도 다르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형제들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이쪽에 이제 자와 족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와 족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아예 남자를 이제 여자 그 나왈의 형제들이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왈도 죽을 뻔했어. 죽여버린다 했는데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할머니가 뭐 해갖고 빠져나왔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출생을 하고 근데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고아원에 보내는데 나중에 보낸 다음에 찾으려면은 뭔가 표식을 남겨놔야지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꿈치에다가 점 3개를 찍어요. 손오공을 변신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활이 잘 몸도 추스리고 어떻게 해갖고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삼촌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아들을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찾으러 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또 뭐 그 무슬림들만 타는 버스인데 그게 기독교인들이 와 습격을 해갖고 종교 학살을 하고 거기에서 나활이 또 빠져나가서 고초를 겪고 그래서 종교를 또 바꿉니다. 원래 기독교인 집안이잖아요. 무슬림을 바꿔서 이제 무슬림 테러 단체 같은 데 들어가서 복수를 하고 누군가를 암살하는 복수를 한 다음에 그게 발각돼서 감옥에 가죠.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어떤 이제 간수 같은 고문기술자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러고 이제 나활은 나중에 임신을 하고 근데 그 임신한 게 쌍둥이인 거죠. 그래서 그 쌍둥이가 커서 증하고 그래서 그 고문기술자를 이제 쌍둥이들이 찾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고문기술자가 또 이 나활이 처음에 임신을 해서 낳았던 그 아들인 게 밝혀지고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 쌍둥이들이 그 고문 기술자로 인해서 자기의 그러니까 오빠 형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들인 거예요. 그 장면이 정말 너무 인상 깊게 딱 와닿고. 아무튼 이거 줄거리를 듣는 것보다 사실 줄거리를 들으면 영화를 볼 때 이제 감흥이 많이 떨어지긴 하죠. 반전과 비극이. 사실 이 영화는 이렇게 소개하기가 좀 애매한 게 권유해드리고 싶은데 내용을 사실 알고 보면 안 되는 영화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다 해버릴 수밖에 없지만 모르고 봐요. 모르고 봐야 되는 영화예요, 사실은. 예. 뭐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라는 걸 알고 이렇게 영화 보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저 장면이 저 장면이야? 막 그런 이렇게 저는 될 수밖에 이거를 없는데. 연극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연극에서는 낳은 다음에 고아원에 보낼 때 이 마술 보면은 스펀지 공 같은 거 빨간색 있죠. 그거 3개를 꼬마의 주머니 같은 데 넣고 보내요. 그래 나중에 징표가 됐는데 나중에 고문 기술자가 잡히거든요, 당국에. 그래가지고 이제 너의 죄는 뭐뭐다 할 때 사형을 선고를 받으면서 그래도 날 낳아주신 어머니를 내가 모르는데 하면서 그 어머니가 주신 징표다 하면서 공 3개를 꺼낼 때 그 증언을 하러 왔던 그 나활이 보고 하면서 뭔가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고통 같은 걸 그 내뱉어요, 신음을. 근데 그게 굉장히 연극을 볼 때 연극은 또 가지는 힘이 좀 더 다르잖아요. 뭔가 엄청난 충격과 고통과 저도 진짜 그 온 몸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거든요, 연극을 보면서. 근데 영화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발견하고 얼음이 되는. 저는 모습? 오히려 그쪽이 훨씬 더 너무 놀라면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연극에서는 물론 그걸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연극이니까. 근데 그게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너무 연극을 재밌게 보고 감명 깊게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제 친구는 졸았지만. 네.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줄거리 소개. 저는 이 영화가 처음에 제목이 그을린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불륜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제목을 들었을 때는 처음 제목을 들었을 때 뭐야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고,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이거 보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현세의 이오카스테 이야기.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오이디푸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어떤 신탁으로 인해서 부모님에게서 버림을 받고 거두어지는 양부모님을 떠나 내가 이제 자립을 하겠다라고 나가서 모험을 하다가 자기의 친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그 자기 친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죽이는 거죠.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어머니와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을 낳고 살다가 그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신탁을 받으러 가서 그 이전에 있던 왕의 살인자를 이 도시에서 쫓아내야 이 재앙이 거칠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살인자가 바로 그 왕 자신이었고, 알고 보니까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죽였고 뭐 그런 내용인데, 결국 그 신화의 이야기를 현실에 빌려와서 좀 비틀어서 만들어낸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 신화에서 그 왕비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된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이오카스테 현실에서의 이오카스테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만듦새라던가 그런 거는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로드무비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거칠고 그 여성이 살아온 그 엄청난 그 고통 속의 그 삶이 그 영화 곳곳에, 그러니까 뭐 앵글이며 뭐 촬영 기법이며 그런 거에 다 묻어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사람은 드니 빌레브는 예전에도 굉장히 굉장한 감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때도 정말 대단했구나. 닥찬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그래요. 저는 이 영화에서 편집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장면은 다 편집이 돼요. 그래서 관객은 상상을 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가령에 아까 그 버들님이 말씀하셨던 그 쌍둥이들이 자기 자신들이 그 사실은 강간으로 인해서 임신이 된 아이들이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막 충격받은 게 막 이렇게 표정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둘이 갑자기 동시에 펑 들어가면서 그 충격을 온몸으로 토해내는 듯한 그런 장면도 있었고, 강간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안 보여줘요. 네, 이게 딱 그 남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 그러고 더 잘리고 나가고. 근데 이제 남자는 어디 그래 그냥 계속 노래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면서 나가고, 여자는 뭐 전라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옷이 살짝 그냥 내려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바지춤을 끌어올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관객들에게 상상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해주죠. 모든 매 중요한 순간마다 이게 관객들이 상상을 자극하는 그런 식으로 편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감독이 그 편집에 약간 마스터처럼 전반적으로 그 영화들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특히 이 작품에서 그게 두드러지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거의 편집은 모니크 다르톤네. 그러니까 근데 같이 했겠죠. 하니까 디렉션을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에요. 이 장면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하면서 되게 절제된 그런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를 충분히 더 자극적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올드보이처럼 그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설마 찍고 편집한 거 아닐까요? 감독판 나오면 엄청 야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완성본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엄청 드라마틱하고 충격적인 얘기, 진짜 올드보이 이상으로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자극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 남자의 아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를 강간하고 고문했던 이 남자를 마지막에는 용서를 한다는 그러니까 뭐랄까 인간 내면의 깊은 어둠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모든 걸 감싼다는 것 자체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기에 오히려 그렇게 자극적인 장면들을 넣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 게 더 신의 한 수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려운 영화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영화인데 기분도 좋지 않아요? 맞아요. 네. 되게 보고 나서 되게 힘이 빠졌어요. 정말 일단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렇고 느낌은 왔어요. 왜냐면은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된 영화다 보니까 평 같은 게 있는데 스포일러 안 본다 하더라도 버들님처럼 그런 식으로 뭐 그리스 신화가 차용됐다 이러면 감이 오잖아요. 설마 그러면 그 설마가 맞고. 그래서 저는 평을 그렇게 썼다니까요. 오이디푸스를 쓰지 않았어. 그래도 감이 와. 아니 모르는 사람들은 오이디푸스는 알지만 이오카스테는 모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감이 와. 어쨌든 저는 되게 몰라요. 제가 약간의 변태적인 과학적인 취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두 분은 되게 힘들었고 되게 기운 빠졌다라고 얘기했는데 보면서 되게 그 감정의 심연이 되게 많이 남았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보는 내내 도대체 어머니의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 결국은 그 사랑으로 모든 죄를, 그러니까 처음 내가 만약 그 여자라면 나왈이라는 여자라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죽으면서 모든 걸 용서를 했잖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조금 그랬던 게, 그러니까
연극은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이 풀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쌍둥이들한테 너무 가학적인 짓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어머니는 맞아. 그 아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그 첫 아들이자 자기 아이들의 또 아버지인 그 사람을 사랑을 포용하겠다는 그거 하나에 애들한테 너무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정신승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는 그 뭐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게 사실은 안 느껴지고 보여서 미친 년이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에게 이입을 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저는 약간 서브에 좀 이입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문 기술자였던 그와 어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이 되는 영화니까 결국은 그 아이를 낳아서 고아원에 보내면서 내가 너를 언젠간 찾겠다 했던 그 약속이 그 모든 일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거를 용서하겠다. 나는 너를 찾았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내가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라. 그 마지막에 독백이 저는 그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똑같네요. 이오카스테도 목매가지고 죽었는데. 그쵸. 네. 지금 어쨌든 이 여자들 결국엔 충격을 받아서 그 수영장 살겠다는 의지를 버린 거라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딱 느낀 거예요. 그 쌍둥이에 대해서 쌍둥이한테 못할 짓이었다는데 이미 쌍둥이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았어요. 보면서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정상적이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많이 계속 한 거예요. 하잖아요. 원래도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했고, 근데 물론 그 엄마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 잔인한 그 진실을 안겨주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렵죠. 확실히 드니 블레브 영화는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그냥 저는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불편한 이야기여서 안타까운 이야기고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 주인공인 거잖아요. 그 아들이자 그 고문관이었던 그 남자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은 영화의 맨 첫 장면이 그 아이가 머리를 깎으면서 약간 좀 아이 군인이 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보여지잖아요. 맨 처음에. 그런데 그 사람의 생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악인이에요. 사람들을 막 살인을 하고 고문도 하고 강간도 하고 막 이런 정말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어떠한 그런 삶이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극으로 이거를 보고 이 내용을 알고 영화로 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넘기면서 대충 봤거든요. 근데 연극 같은 경우는 이 나왈의 그 생애가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사랑을 해서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는 축복 속에서 기를 거야. 축복이 하늘에 대고. 근데 뭐 그 미술 장치도 훌륭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남자가 잡혀가서 죽고 여자는 도망 나오고 입양 보내고 나중에 널 찾을게 하고 몸 추스린 다음에 아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비극적인 일들을 겪고 그 다음에 고문 기술관을 만나서 강간을 당하는데 약간 느낌이 살짝 왔죠. 연극 보면서. 근데 3% 5% 왔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보다가 나중에 그 남자가 잡혀갖고 내가 뭐 이렇게 했지만 끝까지 악인이었어요. 그러다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보고 제가 내 아들이구나 하고 하면서 뭔가 신음을 내뱉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쌍둥이가 없나요? 쌍둥이가 있죠. 쌍둥이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여기 왔죠. 하면은 이제 엄마가 저기서 연기를 하는 게 이제 무대에서 펼쳐지는 거죠. 연극 장치로 핀으로 핀 조명을 여기서 쐈다가 저기서 쐈다가 그런 식으로 했나 보네요. 어쨌든 그 쌍둥이는 그 연극에도 계속 있었던. 근데 영화에서는 뭔가 약간 이게 아무래도 연극적인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연극적인 극적인 장치들이 배제된 채로 그냥 묻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는 저는 좀 지루해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연극에서 받던 느낌을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었으면 똑같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까? 연극을 보고 난 뒤에 집에서 영화를 넘겨서 보니까 하나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쵸. 아무 감정도 없이. 되게 드라이해요. 전체적인 구성 자체도. 구성 자체 드라이하는데 그래서 또 드라이한 와중에 그
그 쌍둥이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좀 충격을 받게 돼. 아까 말한 자기들이 강간에 의해서 낳아진 아이들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형이 자기네들의 오빠이자 형인 그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 사실에도 여자가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면도 탄식을 생략됐어요. 확 이렇게 뱉어요. 생략됐어요. 그 장면도 이제 그 두목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던 그 두목이고, 이제 자기들을 나중에 깜빵에서 꺼내서 캐나다로 이민을 보내준 그 두목을 만나러 가서 이제 계속 캐물으니까 나중에 그 두목이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너의 아버지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면이 딱 바뀌고 이제 호텔에 그 아들이 앉아 있어요. 침대에 앉아 있는데 그 여동생이 왔어. 근데 이 여동생이 수학자잖아요. 그거 표현한 것도 되게 예술이야. 1 더하기 1은 1이지. 2지. 계속 울어. 1 더하기 1은 2지. 그것도 연극이 나옵니다.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 될 수가 있지? 근데 그거를 한 2번 반복. 처음에는 여동생도 응? 그 무슨 말이야? 라고 했다가 그 은유를 딱 받아들이고는 같이 막 울어. 그 장면 진짜 탄식을 하죠.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충격적인 그런 클라이맥스를 굉장히 이렇게 드라이하면서도 그거를 잘 표현했어요, 정말. 근데 쉽게 가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게 드니 빌레브가 가진 장점이자 단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딴 영화로 넘어갈까요? 네. 이쯤에서 들린 사랑을 정리할 건데 어떠세요? 추천하시겠어요? 글쎄요. 이거 추천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지는데 이게 영화관에 재개봉을 했었을 때 누군가 저한테 너 혹시 그 일인상 봤어? 했었을 때 그걸 추천하냐 마냐를 생각해보면은 추천할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한번 봐. 뭐 뭔 내용이다 찾아보지 말고 한번 봐.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지현 씨는? 저는 추천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예요. 어때요 했었을 때 추천 안 해. 추천합니다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 이거 무조건 봐. 이런 영화는 절대 아니고. 드니 빌레브의 작품들이 다 그래요. 아니요, 뭐 저는 컨택트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컨택트는 무조건 봐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흘린 사랑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재미로 보는 영화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다루는 모든 영화들이 재미로 보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잔인한 장면 그리고 이렇게 성적인 그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노출이 되지 않아도 그런 뉘앙스만 풍겨도 불편하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어쨌든 되게 인간의 깊은 감정과 그런 어려운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그 내실 수 있는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냥 뭐야? 라고 치부하는 일반적인 관객들의 코드는 아닐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나는 이런 레퍼런스 찾는 거 좋아한다 라는 분들 뭐 아니면 내가 약간 뭐랄까 예술 영화, 프랑스 영화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보시고 안 그러면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